여갈문 역자를 만들기 프로젝트 역사를 친절하게 들려주는 방송 에라 모르겠다 시즌 2 제 17화 17화 맞아요? 네 17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버입니다. 참 오프닝 진짜 안녕하세요, 밥쌤입니다. 오프닝을 언제쯤 깔끔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정체성이 흐트러질까봐 일부러 안 깔끔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똑똑하면 내가 됐어요? 네. 그만합시다. 네 여튼 오늘은 소수리망 네. 어제 지난번 끝났구나. 그 네. 시리즈 그 시리즈 어떤 시리즈? 그 명성황후. 그렇죠. 그건 끝났죠. 응. 고국 원앙 시리즈죠 지금. 고구려 시리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뭐였지? 고국 원앙이요. 열심히 싸웠으나 아다리. 맞아. 아씨 잊고 있었다. 대단합니다. 3일 만에. 진짜 잊었다. 맞아. 열심히 싸웠는데 네.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 뭐라 할 게 못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까먹는데, 그죠? 그래 맞아. 갑자기 막 아니지 나는 늙었잖아. 걔네는 어리고. 그래요. 그래. 그렇다고 합시다. 여튼 고국 원앙이 네. 복습을 합시다. 네, 고국 원앙이. 아버지가 네. 미친 듯이 땅을 넓혀놨어요. 누구였지? 미천왕. 미천왕. 아버지가 너무 땅을 잘 넓히고 전쟁을 잘한 거야. 그래서 자기도 그러면 될 줄 알았던 거지. 근데 안 된 거지. 자기는 계속 아무튼 전쟁에서 죽었어. 맞죠. 고구려에서 전쟁 중에 죽은. 전사한 유일한 국왕. 음. 그리고 또 고국 원앙의 능력에만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주변국들이 성장기였죠. 네. 그래서 중국 북방 민족 중에서도 모용선비가 네. 맞아. 통일을 해서 이제 전연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할 정도로 엄청 네. 성장을 했던 그 모용선비와의 전쟁도 굉장히 좀 힘겹게 치러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모용선비 쪽을 조금 막아놨더니 이제 백제 근초고왕과의 네. 전쟁에서도 또 계속 지고 그러다가 이제 맞아. 근초고왕이 평양성까지 쳐들어와가지고 맞아. 이제 화살을 맞고 죽죠. 고국 원앙이. 맞아. 굉장히 오랜 기간 전쟁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한번 제대로 못 해본 그러다가 돌아가신 그런 고국 원앙이었죠. 그래서 나라를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슬프지. 지난 시간에 이렇게까지 안 슬펐는데. 슬펐지. 슬펐어. 왜냐면 다른 시대에 침략 전쟁을 치렀던 침략을 받았던 군주들에 비해 굉장히 적극성을 띠면서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그놈의 아다리가 이제 안 물리는 바람에 바닥을 쳤다. 내가 그때 그 말을 했어. 바닥을 쳤다고. 바닥을 쳤어요. 맞아요. 인생도 그런 것 같다고. 시기가 있고 그쵸. 바닥을 칠 때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또 뭔가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의 아들은 엄청 내실을 다졌어. 그 사람이 소수리망이야?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 내실을 다진 국왕을 할 건데 재위 기간을 보시면 13년 1개월밖에 안 됩니다. 짧은 거예요? 엄청 짧죠. 그래서 이 13년 1개월의 이제 기간 중에 13년 1개월의 기간 중에 이 나라의 내실을 아주 튼튼하게 다지는데 성공을 한 국왕이라고 하는 점에서 소수리왕의 대단함을 엿볼 수가 있는데 13년. 네, 내실을 확 바꿔놨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우리가 일단은 다져놔야 되는 게 뭐냐면 바닥을 찍었어요. 지금 일단 아주 피폐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즉위를 할 당시에 평양성이 불타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화살 맞아 죽었어요. 그 바람에 이제 자기가 즉위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화살 맞아 죽자마자 자기가 이제 왕 대행으로지만 전쟁까지 치르는 상황이에요.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아직 끝나지 않았죠. 왜냐면 평양성 전투를 치르고 있는 도중에 아버지가 화살 맞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평양성을
이제 지켜냈어요 결국. 자기가 지켜낸 건지 근초고왕이 이제쯤은 됐다 하고 돌아간 건지는 아, 네. 우리가 기록상 알기가 네네네네. 좀 힘들긴 해요. 근데 아무튼 그 이후에도 평양성이 고구려 땅이었던 걸로 봐서 어쨌든 뺏기지 않았다 그 전쟁에서. 네, 왕은 이렇지만 죽었습니다. 야 그렇게 따지면 13년이면 10년이면 근데 그 13년 안에 13년 내내 나라의 내실을 다지는데 투자한 것 또한 또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라고 할까요? 이 팟캐스트 녹음을 하고 나면 소수림 왕이 오 진짜 대단하다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한번 볼게요. 네. 371년 10월 23일 아버지가 평양성 전투에서 백제군의 화살에 맞아서 전사하고 그 뒤를 이어서 바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뭐 즉위식이고 나발이고 없이 그냥 막 네. 앉히다 난 거네. 나이 불명. 그래서 제가 보통은 왕을 재위 기간만 해놓지 않고 언제 태어나서 언제 돌아가셨는지를 쓰잖아요. 태어난 연대가 미상이에요. 왜 그렇지? 모르겠어요, 저도. 찾아봐 잘 없더라고요. 아, 우와, 몇 살인지도 모르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아버지 나이가 몇 살이야? 60 넘었죠. 아, 그럼 애는 아니었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꽤 나이가 많이 찬 상태에서 즉위를 한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13년 하고 나서 이제 병으로 죽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좀 나이가 나이가 좀 있는 있으셨네. 걸로 그렇게 보여져요. 네. 아무튼 이제 즉위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아버지가 모용선비와 전쟁을 치르고 그래서 여기서 모용선비와 전쟁을 치를 당시에 사신으로 태자가 왔다 갔다고 했다는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 태자가 소수림 아닌 네, 거네. 그런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아요. 네, 정확하진 않습니다. 태자가 볼모로 잡혀갔었다 내지는 뭐 사신으로 가서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다라고 할 때 그때 그 태자가 소수림 왕인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네, 아무튼 그 이제 갔다 왔다 하면서 자기 나라보다 강한 국가들을 좀 보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때 아 이게 지금 전쟁에서 우리가 지는 이유가 우리 내부에 있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소수림 왕이. 야, 그 정도 판단력이면 진짜 똑똑하다. 그리고 약간 연령이 느껴지네. 연배가 느껴진다 해야 되나? 머리가 깊네. 그죠. 애는 아닌 거지. 그죠? 그래서 일단 처음에 시행한 제도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두 가지를 한꺼번에 했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했는데 이제 첫 번째가 뭐냐? 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이 학교가 고등교육기관 그러니까 초중등이 아니라 대학 대학 공부를 시키는 곳. 굉장히 높은 수준의 교육 기관이 필요했어요. 이미 그 바탕은 있다는 판단인 거야? 그렇죠. 일단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는 그러한 어떤 제도들은 좀 갖춰져 있다는 판단이 섰나 봐요. 그래서 고등교육기관. 근데 그 고등교육기관이 가르치는 과목이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과목이 뭐였냐? 유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학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리학이 나오기 전 유학입니다. 유학 싫어. 공자왈 맹자왈 하는 유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유학의 핵심은 뭐냐? 유학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효도하고 삼광오륜, 효도하고 노인 혹은 자기보다 연배가 높은 사람 공경하고 그 다음에 핵심이 뭐냐? 이 임금한테 충성한대요. 임금. 맞아. 네. 그래서 그 임금한테 충성한다라고 하는 사상을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그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졸업생들을 관리로 등용을 하는 형태. 그러면 들으면서도 궁금한 게 13년이 재위 기간이었는데 학교를 만들고 졸업을 시키고 하는 게 그것만 해도 최소 5년은 들었을 텐데. 딱 5년 걸려요. 어. 정확하시네. 그래서 딱 만들자마자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유학 공부를 해놓은 박사들을 구합니다. 그래서 선생으로 앉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젊은 관리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리들이 요직에 등용되는 거를 만방에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학문을 공부를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공부를 한 젊은이들이 왕한테 충성을 하는 신하가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유학을 그렇게 공부했으니. 네. 그렇게 하는 선순환 제도를 만들고자 태학을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 태학이라고 하는 게 근데 웃긴 건 진짜 대학 같네.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교육기관이에요. 왜 그렇지? 없었으니까. 왜? 그동안은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게 자기들 알아서 공부했으니까. 그리고 과거제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세상에는 없어요. 내가 지금 여기가 되게 과거구나. 되게 옛날이구나. 저기 고구려. 네. 그러니까 고국 원한 때 제가 말씀드렸죠. 나라다운 나라가 갖춰지기 전 상황이라고. 네. 야, 근데 이름이 태학이야? 그 이제 중국 거에서 어떻게 나온 거죠. 대학부터 초중고 다 뛰어넘고 대학부터 만들었냐? 그러니까 교육기관이라고 서당 하는 게 이런 거 아니고 대학. 관리 등용 제도라고 할 것이 별로 없었던 시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제 나라를 세울 때 연맹 왕국해갖고 부족들끼리 연합을 해서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족 출신 귀족들만 뭐 어찌저찌 이제 옷 입고 궁궐 들어오면 그 이제 관리인 이런 시대였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나라다운 나라가 제대로 아니었던 거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궁궐에서 여봐라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려지네. 그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라는 말이 그려진다. 그러니까 이제 갖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갖추는 것도 되게 신기하다. 교육기관은 당연히 밑에서부터 올라왔을 줄 알았거든. 그렇지 않죠. 아예 진짜 최상부터 올라왔네. 네, 최상부터 만든 거예요. 제일 위에부터. 그러면 이제 이 학교를 갈 수 있는 그 밑에 단계가 만들어졌을 거고, 그렇죠. 그 밑에가 그렇죠, 됐겠네. 그렇죠. 근데 그 밑에 단계는 고구려 시대 때 만들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래 힘든 과정에서 만들어졌구나. 그럼요. 그래서 이제 유교 정치 이념에 충실한 사람을 기르는 걸 목표로 이제 임금에게 충성하는 걸 목표로 했는데 부가적인 사이드 이펙트, 그러니까 부가적인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그 밑에 어린 아이들부터 이제 유학 공부를 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집에서 무슨 뭐 사교육을 하자. 이런 게 해야 된다더라. 그러니까 하니까. 그렇지. 그거를 공부한 이제 이 고구려 백성들 사이에 질서가 갖춰지는 거예요. 노인 공경해야 되는 거구나. 친구끼리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구나. 부모한테 효도해야 되는구나. 이게 선이구나. 이렇게가 이제 사회 질서 유지하는 거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 질서 의식조차 없었다는 거잖아. 그렇죠. 사유재산이 중요하고 물론 착하고 못되고는 있었겠지. 착하고 못되고는 있었는데 근데 그건 있었잖아. 그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뭐 이런 법은 있죠. 아니. 노예 뭐 신분? 신분제도는 있죠. 야, 신분제도가 어떻게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한 원인을 아시면 돼요. 신분이라고 하는 거는요. 글 쓰는 거 전부터 있었어요. 글이라고 하는 게 있기 전부터 신분이라는 게 먼저 나옵니다. 신분이라고 하는 건 왜 나오게 된 거냐면은 처음에 우리가 이제 조금 옛날 얘기 더 하면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는 없어요. 신분이라고 하는 게. 왜 없냐? 다 같이 배고파요. 그래서 이 어떤 그 도구를 활용을 해서 사냥을 해요. 사냥을 해서 그 배고픔을 해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의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도구를 활용해서 사냥을 해서 배가 부르면 원시인들이 그렇지. 내일 하면 되니까. 다 똑같이 배가 고파져요. 또 활동을 해요. 또 이제 사냥을 하든 채집을 하든 한단 말이에요. 해서 먹을 거 먹고 배부르고 나면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벼농사라고 하는 걸 시작하게 되고 되니까 이 벼농사는 배고픔을 해결하고 났는데도 남아요. 축적하게 되는구나. 네. 축적을 하게 되는데 축적을 하는 것은 배가 부른 상태에서도 축적을 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게 발현이 되죠.
그러니까 이 욕심이라고 하는 거는 갈증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쌓아도. 그렇지. 아무리 쌓아도. 그러니까 곳간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요. 창고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 창고를 지을 수 있는 집의 크기가 만들어지고요. 그러면서 사유 재산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잉여 생산물이 생기고 나서 재산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이 생기겠죠. 그러면 재산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과 적게 갖고 있는 사람이 생길 거고요. 그러면 이제 재산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재산을 더 적게 갖고 있는 사람한테서 뺏어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될 거고요. 적은 사람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 거를 뺏어오고 싶다는 생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투가 생기죠. 전쟁이 생긴단 말이에요. 전투와 전쟁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뺏어오고자 하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지키고자 하는 것도 생기겠죠. 그러면 내가 이거 지키는 거를 네가 도와주면 내가 너한테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게 해줄 게가 생겨요. 아, 내가 이 부를 유지하게 해주는 네. 거에 대한 보상으로 네. 배고픔을 해결하게 해결해줄게. 또는 그부터가 내 밑에 사람이 되는 거네. 그렇죠. 또는 나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면 저들을 내가 막아드리겠소가 되겠죠. 점점 힘이 있고 없고라고 하는 차이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네네. 힘이 있는 사람들과 힘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처음에 계급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힘이 세고 약하고에서 생겼을 거라는 거죠. 정말 그 계급이 네. 막 고귀한 신분 이게 아니라 네. 어쨌든 농사 열심히 지어서 좀 더 축적한 사람 그렇죠. 또는 내 거를 지킬 힘이 있는 사람이 그렇죠. 처음엔 짐승처럼 약육강식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점점 시간이 포개지고 지나면서 하면서 이제 힘 있는 사람들끼리 연합을 해서 이 중에서 또 강력한 사람을 왕으로 추대를 하고 족장으로 추대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고 그를 따르니까 우리 곡식은 지켜지는데 남의 곡식을 뺏어와서 나눠주더라. 이게 생기는 거죠. 이게 계급의 탄생이거든요. 그래서 벼농사 이꼬르 계급이에요. 벼농사를 하게 됨으로써 계급 사회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서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계급이 높음을 과시하고 싶으니까 더 높은 진짜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높은 단상 같은 데 올라가고요. 단상 같은 데 올라가서 무엇을 보여주냐? 반짝반짝 빛나는 청동 의기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빛나는 게 신이 네. 하늘이 내려준 것처럼 그렇게 그렇게 그 어디 보이게, 나왔는데 네. 청동 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청동 칼, 청동 이제 거울 이런 것들로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는 남다르다 너랑 다르다. 태생부터 너랑 달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어디서 나왔는데 무슨 드라마에서 나왔는데 그래요? 지금 영상은 떠오르는데 제목이 생각 안 나. 그런 걸 막 보여주면서 그게 알고 보면 청동이고 그런 건데 네.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하늘이 빛을 내려준 것처럼 보이게. 네. 그렇게 계급이 고착화된 야 거예요. 잠깐 미실은 좀 많이 뒷대. 그 드라마에 그런 게 나와. 그 한참 뒤에요. 그래? 근데 사실은 그게 그런 게 나오던데. 네. 그러한 의기들을 귀족들이 소유하는 목적 의식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나는 너네들과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보면 항상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 단상 위에 올라가 있어요. 너네들과의 높이를 달리하는 거죠. 아무튼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계급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계급이라고 하는 건 재산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아니 글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는 거죠. 내가 그래 이게 왜 나왔냐면 뭐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그럼 신분은 어떻게 생겼냐 신분은 어떤 그것부터 거지. 있었다는 거죠. 그때부터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고착화가 돼가지고 쭉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부의 상징 부네 부. 네. 그때도 부네. 네. 그러니까 재산이라고 하는 게 생기고 난 이후부터는 지금이랑 똑같네. 그럼요. 아니 왜 그런 말 하잖아. 신분 제도가 없어졌는데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게 벼슬이지 돈 많은 게 뭐 그거지라고 되게 그러니까 안 좋게 말을 할 때 그렇게 말을 하잖아. 아니 뭐 신분제가 없는 세상에 뭐 재벌이 뭐 신분이 높은 거고. 근데 그게 원래 신분이 그런 거네. 신분이라는 탄생 자체가 그렇죠. 그 부에서 온 거잖아. 그렇죠. 신분이라는 그래놓고는 탄생 자체가 부에서 왔는데 이게 근대화 산업화되고 이제 시민혁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권에 대한 개념이라고 하는 게 생겼죠. 인권에 대한 개념이라고 하는 게 뭐냐? 태어날 때부터 똑같다 사람은. 사람은 똑같다. 근데 이 이제 그때 당시 부의 개념에 의해서 계급이 탄생할 때 당시에 이 부를 갖고 있는 계급을 만든 이 사람들의 생각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너네랑 달라. 이게 지금의 개념과 좀 달라야죠, 사실은. 무섭다 신분이라는 거. 그렇죠. 그러면 교육이 들어왔잖아요. 네. 이 교육을 받는 건 귀족. 신분의 제한이 있었겠지 그렇죠. 이때. 이 태학은 귀족 학교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귀족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귀족 학교였어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추진한 게 뭐였냐면 율령이라고 하는 이제 법을 반포하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대로 된 법전 하나 없이 나라를 왕이 16명이 바뀔 때까지 제대로 된 법전 하나 없이 나라가 이끌어져 오고 있어요. 나라 큰 게 신기하네. 그죠? 네. 그럴 정도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고국 원앙 때 바닥을 무너진 찍은 거지. 거예요. 바닥을 찍은 거. 바탕 없이 계속 키우기만 했으니까. 그쵸. 불교 수용. 그쵸. 율령을 반포하고 그 다음에 고국 원앙 때 다져놓은 이제 전진, 그러니까 티벳, 이 저족이 세운 나라인 전진이 그 모용선비가 세운 나라였던 전현을 격파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모용선비랑 고국 원앙은 철천지 원수지간이죠. 근데 이 모용선비 애들이 대피를 밀려갖고 우리나라 들어왔다가 왔죠. 잡아가지고 던져줬지. 잡아가지고 전진에 던져줬잖아요. 그래서 전진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다 그랬죠. 네. 그걸 이제 소수림한테 누리는 거예요.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유교랑 안 부딪혀요? 사상으로만 썼던 것 같아요. 유교는 교육제도와 통치체제로만 쓰고. 하기야 부딪힐 내용이 크게 없어요. 불교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 순도라는 스님이 중국 전진에서 들어왔죠. 기본적으로 종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파하고 설파하는 걸 목표로 갖고 있으니까. 순도라는 스님이 불상과 불경을 가지고 고구려에 들어왔는데 소수림 왕이 만약에 좀 배타적인 국왕이었으면 꺼져라 했을 건데 이거 한번 들어보더니 요거 괜찮네 라고 하면서 백성들한테 적극적으로 설파합니다. 야, 그럼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소수림왕 때인 거야? 처음 불교가 들어온 게? 네. 불상이 들어온 게? 네. 물론 백제는 또 다른 통로를 통해서 받아들여요. 고구려는 이렇게 이제 전진을 통해서 받아들였고. 거의 동시에겠네 그러면? 비슷하게 비슷한 시기에 들어옵니다. 서로가 서로한테 전파해 준 적은 없었어요. 근데 신라는 달라요. 신라는 고구려로부터 받습니다. 불교를.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그때까지 그런 백성들이 사상이 없었냐? 그렇진 않아요. 저기 산에 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즘 이런 이제 뭐 고대 그 우상 숭배 사상 같은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우후죽순처럼 있다 보니까 사상이 통일이 안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를 이제 사상 통일에 활용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한테 왕이 곧 부처니라라는 말을 계속해서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왕즉불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 왕즉불 사상을 설파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는 불교로 사상 통일을 시키고 귀족들과 이제 관리가 되어야 할 만한 젊은 애들한테는 유교로 설파를 해서 교육 제도로 활용하는. 요걸 이제 투 트랙으로 동시에 빡 추진하는. 요게 정착하는데 5년이 걸립니다. 태학, 율령, 불교를 통해서 5년 딱 굉장히 짧죠. 바짝 5년 만에 바닥을 찍었던 나라를 끌어올려 놓습니다. 야, 아니 5년이면 대통령 임기야. 이 바꿔 말하면 대통령 임기 한 명이 대통령 임기 5년의 기간 동안 바꿀 수 있다는 거잖아. 백성들이 말 잘 들으면.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었어. 와, 5년 만에 사람도 안 바뀌어. 그래서 우와. 국력이 서서히 회복되자 소수림왕은 욕심을 냅니다. 아버지 복수하자. 백제 뜻대로 패러 가보자. 왜? 우리나라가 지금 좀 나라다운 나라가 갖춰진 것 같으니. 그래서요? 됐어? 복수했어? 복수하려면 백제 왕을 죽여야 되는데 그러진 못했고 이제 아직까지 근초고왕이에요. 백제가 자기 아버지의 원수 근초고왕이 있는데 이제 백제의 수곡성 조그마한 성 하나를 함락을 합니다. 근초고왕이
반격해야지 하는데 가만히 뒤를 보니까 백제가 그 해에 지독한 흉년이 들었어요. 아이고 이 또 타이밍. 아, 그렇지. 타이밍. 지독한 흉년이 들어 있어 갖고 반격은 못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소수림 왕도 수곡성만 함락을 했을 뿐 자기네 나라 평양성이 털릴 정도.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백제 이제 서울까지 가야 되거든. 근데 그러진 못했어. 거기까지는 못 갔어. 그리고 이제 1년 뒤에 근초고왕이 죽어요. 나이가 이제 너무 많아서 근초고왕의 아들이었던 근구수 왕이 즉위를 하자마자 이제 왕 즉위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가보자. 소수림 왕이 찬스다 해가지고 한 방 더 치자 해갖고 백제 북쪽으로 갔는데 별 소득 없이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지리하게 서로가 전투만 해보다가 물러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근구수가 이제 백제 근구수가 한 3년 정도 딱 다지더니 이제 고구려의 대대적인 역공을 갑니다. 3만 정도를 이끌고 와 이러고 평양성으로 와요. 평양까지 진격을 합니다. 근구수가. 근데 요것도 서수령이 또 잘 막습니다. 서수령이 잘 막고 그해 11월에 우리도 다시 쳐들어가자 이러면서 서로 난리네. 근데 중요한 건 서로가 별 소득이 없어요. 와 그러노? 그러니까 서로가 되게 비등비등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고구려가 많이 성장을 한 거예요. 이게 소득 없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되게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렇다기보다 열심히 싸웠으나 누구 하나 승패를 가르지 못할 그쵸? 싸움을 계속했다는 거네. 무승부죠, 무승부. 근데 또 한 번 더 쳐들어가려고 소수림 왕이 이제 각을 재고 있는데 이때 고구려에 극심한 가뭄이 옵니다. 심각한 가뭄이 와가지고요. 네. 농사가 거의 안 돼서 이때 기록이 보면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을 정도였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 우와. 네. 그래서 백성들이 서로를 잡아먹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기록도 남아 있을 정도의 가뭄이 세게 왔대요. 그래서 소수림 왕이 지금 이렇게 지금 쳐들어갈 때는 아니구나 해가지고 이제 내려놓고 내실다지기에 다시 열심히 하는. 야, 그 많은 일을 13년 만에 했다고? 아니 이 사람은 시기가 우리랑 다른가? 그래서 13년 만에 5년 동안 나라 다지고 한 3년 백제랑 전투하다가 그럼 8년 했잖아요. 이제 13년 재위 기간이었다 그랬잖아요. 남은 기간 동안은 더 이상의 전투나 전쟁은 없고 내실다지기에만 계속 이렇게 매진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소수림 왕한테는 아들이 없었어요. 어떻게 누구 줬어? 그래서 소수림 왕의 동생 이제 그 별다른 침공 없이 기록 이제 재위 한 14년째쯤을 맞이했을 때 이제 왕위를 고국 양왕한테 물려준 뒤에 잠깐 뭐라고? 죽어요. 고국 양왕? 고국 양왕 별로 처음 유명하잖아요. 이 소수림 왕의 동생이고 고국 원왕의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겠죠. 예, 고국 양왕한테 물려줘요. 그리고 이제 죽어요. 소수림 왕은. 이 고국 양왕이 즉위를 했는데 이 고국 양왕은 이제 나이가 많겠죠. 소수림 왕 동생이니까. 그래서 재위 기간이 6년 정도밖에 안 돼요. 이 고국 양왕이 즉위했을 때 여기가 조금 웃긴 포인트가 있어요. 백제랑은 비등비등하다는 게 밝혀졌죠. 더 이상 이렇게 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북쪽 상황이 조금 이상하게 전개돼요.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전진하고는 좀 친하게 지냈잖아요. 근데 이 전진 애들이 좀 쇠라의 길로 가고 모용선비 애들이 다시 좀 성장을 해요. 모용선비 애들이 다시 좀 성장을 해요. 안 되는데. 얘네가 이제 후연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모용선비가 전연을 세웠다면 이제 후연 똑같은 연나라인데 우리가 이제 이름 구분하려고 후연이라고 부르는데 후연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다시 조금 성장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요. 네. 그래서 이제 고국 양왕이 생각을 하죠. 자기 아빠가 싸우는 걸 봤단 말이에요. 얘도 고국 원한이 그렇지. 싸우는 걸 봤단 말이야. 자기 형이 즉위에 있던 당시에는 별로 북방의 민족과 부딪힐 일이 없었는데 자기 형이 죽고 나니까 자기가 왕에 즉위하고 보니까 백제가 문제가 있고 또 북방 애들이 약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선제 공격을 합니다. 북방 쪽으로 요동을 때립니다. 네. 그러니까 만주 땅에 요하라고 하는 강이 네네. 있거든요.
요하강의 동쪽, 그러니까 우리 여기 한반도의 북쪽 만주 땅 있죠. 거기를 우리가 요동 지역이라고 부르고, 요하강의 서쪽, 그러니까 약간 그 중국 쪽 있잖아요. 요 북방 쪽, 요쪽을 우리가 요서 요서. 지방이라고 부르는데, 이 요동 지방 있죠. 네. 요동 지방을 고구려에서 때리는 거예요. 거기 북방 애들이 있는데 네. 한번 쳐들어갔다가 성을 한번 함락을 한번 시킵니다. 요동성 근처에 몇 군데를. 그래서 고국 양왕이 자기 땅으로 싹 만들어요. 근데 이제 모용선비 애들이 생각보다 크게 성장을 하네요. 또 부딪힙니다. 그래서 성을 차지했다가 뺏겼다가 차지했다가 뺏겼다가를 조금 반복합니다. 고국 양왕 때. 그때 이제 고국 양왕이 아직까지는 아닌 건가라는 생각을 할 때쯤 고국 양왕이 죽어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고국 양왕의 아들이, 고국 양왕한테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튼튼한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왕이 즉위를 했으니 이 고국 양왕의 아들내미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광개토 대왕. 그렇습니다. 광개토 대왕이에요. 막 치고 올라갔네. 네, 광개토 대왕이 허리띠 힘 빡 주고 와 대박. 와 하고 올라간 거예요. 이 약간 또 이 고국 양왕의 입지는 그 왕위를 광개토 대왕을 왕으로 만든 데에 의미가 있는 왕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동시 그분이 왕이 안 됐으면 광개토 대왕이 왕이 될 일이 없었잖아. 그렇지. 그리고 소수림 왕이 아들이 있었으면 아들이 있었으면 광개토 대왕이 왕이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아다리 문제죠. 또 소수림 왕이 5년 내내 내실다지기를 하지 않았다면은 광개토 대왕이라고 하는 왕이 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요동 진출 못했을지도 몰라요. 이 진짜. 근데 광개토 대왕이 요동으로 와 하고 치고 올라갔죠. 근데 이 소수림 왕이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광개토 대왕보다 소수림 왕을 더 높게 치는 게 뭐냐면은 바닥을 찍었던 나라를 5년 만에 내실을 딱 다져 놓더니 그 이후에 약 한 120년이 고구려가 최전성기입니다. 그러니까 고국 양왕 때 6년을 제외하고는 광개토 대왕, 장수왕, 문자왕도 뒤에 명자를 붙여줘요. 문자 명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광개토 왕한테는 대자를 붙여줘요. 광개토 대왕, 장수왕, 문자 명왕. 이 왕들이 즉위에 있는 동안에 고구려가 진짜 최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게 소수리왕. 이 5년을 다져놓은 덕분이었다는 거죠. 그거를 그 광개토 대왕 직전인 고구 양왕에게 있다가 아니라 소수리왕에게 있다. 왜냐하면 고구 양왕이 한 거는 요동 한번 때려본 거 말고는 없으니까. 소수림 왕이 태학도 설립하고 율령도 반포하고 불교도 반포하고 해가지고 불교도 공인하고 해가지고 백성들 사상 통일시켜 놓고 유교 정치 체제를 통해서 신하들이 충성하게 만들어 놓고 교육제도도 확립해 놓고 세금제도나 백성들이 나라에 충성하게 딱 만들어 놓고 와 진짜 멋있다. 여기저기 반란이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상황에 그 다음에 법 체계도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상황이니까 광개토 대왕이 가자 하면 전부 다 예 할 때 만들어 놓고 광개토 대왕이 딱 즉위를 해가지고 예 해가지고 요동 정벌 빡 하거든요. 야. 그 다음에 즉위한 사람이 장수왕인데 장수왕은 이제 북쪽 땅은 너무 춥기만 춥고 땅덩어리 넓어봤자 별로 뭐 걷어들이는 수익도 별로 없고 중요한 건 남쪽이다 해가지고 수도를 평양으로 아예 옮겨버립니다. 그렇게 백제 털렸던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더니 평양에 성 쌓고 내실 딱 다지더니 바로 백제를 치죠. 그래서 한강까지 이제 백제가 차지하고 있던 서울 땅 있잖아요. 지금의 서울 거기가 고구려 땅이 됩니다. 그래서 백제는 그때부터 맛이 가기 시작해요. 수도를 뺏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저기 공주, 충청도 공주 지역으로 수도를 옮기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아등바등 하다가 결국 멸망을 맞이하는 국가가 백제고, 남쪽 땅까지 쫙 하고 땅을 넓혀놓고, 고구려가 그때부터 주변의 소수 그 북방 민족들 있죠. 북방 민족들한테 조공을 받습니다. 장수왕 생일 되죠. 그러면 막 여기저기 국가들이 와가지고 절하고 선물 바치고. 이야. 장수왕 이후에 문자 명왕 때도 그랬고. 완전 중국처럼. 한테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렇죠. 그런 국가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웃긴 건 뭐냐? 광개토 대왕 때 신라와의 관계가 또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하면 우리가 삼국이라 그래가지고 대등하게 성장했던 국가들로 보고 있죠, 사실. 뭐 비슷하게 비슷한 시기를 지낸 대등한 고대 국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요때 신라는 고구려의 속국이었습니다. 광개토 대왕한테, 그러니까 신라가 이 백제하고 외놈들하고 가야하고의 연합군한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거지. 신라의 왕이었던 내물 왕이, 그때 당시에 왕을 왕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마립간이라고 불렀어요. 오 들어봤어. 내물 마립간이 광개토 대왕한테 편지를 보내죠. 광개토 대왕은 시호니까 돌아가시고 난 후에 광개토라고 불렀지, 이제 영락태왕이라고 불렀거든요. 황제시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니까 이제 광개토 대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소름. 신라를 몰랐어. 도와주죠. 신라를 도와줍니다. 신라를 도와주고 이제 그릇도 주고 불교도 주고. 불교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내물 마립간이 이제 고맙습니다 하는데, 고구려가 실제로 지속적으로 신라의 내정 간섭을 합니다. 이래라 저래라를 하죠. 그리고 솔직히 이때 당시의 가야 세력도 고구려 때문에 쇠퇴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 애들도 깨갱하고요. 백제도 깨갱하고요. 그랬던 이 천하를 호령했던 고구려라고 하는 국가를 딱 하고 만들어 놓은 게 참 웃긴 건, 그 불과 몇 년 전에 광개토 대왕이 즉위하기 불과 20년 전에 바닥을 찍었던 나라라는 거예요. 광개토 대왕의 할아버지가 고국 원앙이 바닥을 찍었던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국 원앙의 10년, 실제로 한 5년이 이후에 120년 3대 소수림왕의 5년. 소수림왕. 소수림왕의 5년이 이후 120년이잖아. 네. 3대네. 그렇죠. 한 3, 4대쯤 됩니다. 와. 그 이후 120년에 고구려의 찬란했던 어떤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천하를 호령하는, 여기저기서 황제 폐하 생신을 축하드리옵니다 하면서 오게 만드는, 혹은 그 이제 명절이 됐을 때나 혹은 새해가 밝았을 때 다 인사하러 온다는 거죠. 야,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그죠. 중요해요, 사실. 이 5년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이 소수림에게 자기의 이 즉위 기간이 이 사람은 얼마나 네. 간절하고 힘들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 5년 애들한테 왜 그러잖아. 네 고등학교 3년 쎄 빠지게 고생하면 30년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약간 그런 교훈도 줄 수 그러니까 있죠. 5년 쎄 빠지게 길게 봐서 10년 딱 10배네. 근데 뭐냐면 그 소수림왕 때 지독한 가뭄도 한번 들었다 그랬잖아요. 지독한 가뭄도 들고, 그리고 그 5년 세월을 보내는 동안 그 뒤에 120년을 소수림왕이 바라보진 못했겠죠. 그렇겠지. 그 뒤에 120년이 그렇게 천하를 호령할 것이다라는 걸 예상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려고 이랬으면 그러려고 이랬으면 또 이렇게 안 됐을 수 있지. 근데 소수림왕의 간절함은 뭐였냐면 아버지가 바닥 찍는 걸 봤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그 바닥을 봤기 때문에 그 5년을 다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게 한 사람의 인생으로 비유를 하면 엄청 느끼게 하는 게 많다. 그러니까 이 고구려라는 나라가, 제가 이제 아쉬운 부분은, 물론 나라가 흥할 때가 있으면 쇠할 때가 있어요. 망할 때가 있고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이 고구려라는 나라가 망하는 아다리가 어떠냐면은, 이제 그 뒤에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이제 천하를 호령을 합니다. 천하를 호령을 하고 여기저기서 막 조공을 바칠 정도로 엄청나게 강력한 국가가 돼요, 정말. 근데 이제 그 안에 귀족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권력 다툼도 하고 또 내부에서요. 네, 부실해지죠, 내부가. 너무 오랫동안 편했던 거지. 네. 근데 내부가 부실해짐에도 불구하고 쿠데타 세력이 있어요. 부실해지면 쿠데타가 생기거든요. 사실 반란을 일으킨 놈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쿠데타를 일으킨 놈이 정말 강한 놈이었어요. 연개소문이라고 하는 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자기 발밑에 뒀던
이 망리지 세력이 있었으니 대망리지라고 그래가지고 망리지라고 하는 그 관 계급이 있었거든요. 아, 난 들어봤어. 대망리지 자리에 올랐던 연개소문이가 진짜 싸움을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 주변국에서 저것들 조금 망하는 기류가 보이는데 한번 쳐들어가 볼까 했다가 코 깨지는 놈들이 여러 생깁니다. 특히 중국 대륙을 통일을 했던 수나라, 양제와 문제, 수문제, 수양제 얘네들이 중국 대륙 전체를 통일을 했거든요. 고구려를 가만히 째리 보니까 저 안에서 막 쿠데타 일어나고 그랬대. 한번 가볼까 해서 고구려를 칩니다만 개박살이 납니다. 3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박살이 나고요. 113만이라고 하는 지금 창원 시민 전체를 합친 숫자보다 많은 군대를 일으켜갖고 쳐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몇천몇 명 살아서 돌아가는 정도의 대패를 하고 수나라 아예 망해버려요. 그런 정도로 어마어마했던 국가가 고구려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여기 아다리가 웃긴 게 뭐냐, 수나라 망하는 거를 누가 봤냐, 당나라가 본 거예요. 수나라가 망하고 중국을 다시 한번 통일한 국가가 당이거든요. 그래서 이 당은 고구려를 때릴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때립니다. 당태종이. 그러나 이 당태종조차도 혼자서 고구려를 때렸을 때는 백전백패 다 집니다. 들어올 때만 다 져요. 그때도 관개토대왕? 아니지. 몇백 년이 지났는데. 아, 그렇구나. 시간 개념이 없다. 몇백 년이 지나는 동안에 세태를 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이 연개소문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 그러고 뒤집어진 후에 연개소문도 그러면 그렇게 잘 지킨 거야? 엄청 잘 지켰죠. 연개소문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수나라가 박살났다니까. 쿠데타를 일으켰다라는 거는 왕위를 뺏겼다는 거야? 아니요. 왕을 자기 밑에 놨다는 거죠. 지가 왕자리에 가지 않았어요. 나는 망리지다. 근데 망리지들 중에서도 나는 대망리지다. 대망리지라는 그건 없었거든요. 근데 지 이름 앞에 대자를 붙이는 거예요. 지 계급 앞에 대자를 붙이는 거예요. 대망리지다 나는. 그래서 왕위도 쥐락펴락했다는 거예요. 이 얘가.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때는 연개소문이 이 나라를 다스렸다고 봐야 되는 건가?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근데 곳곳에 성을 지키는 성주들 있죠. 성주들 대다수는 연개소문 편을 들었으나 아닌 성주들도 있었어요. 쥐가 뭔데? 하는 성주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나라를 지킨 공은 연개소문 거야? 아니요. 요동성이나 뭐 여러 가지 성들을 지킨 성주들 있죠. 네. 성주들이 연개소문 보고 비토하는 세력조차도 연개소문 싫어. 연개소문 저따구로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성주조차도 외세가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권력 다툼 스톱, 전쟁부터 하자 해가지고 지켰다는 거예요. 고구려라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라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무리 세력 싸움을 하고 당파 싸움을 하더라도 위기가 왔을 때 같이 지켜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는 했네. 네, 고구려는 지금보다 나은 거지. 그렇지. 고구려 나라 대단한 게 그거예요. 그렇게 아니 좀 배우라고. 아니 좀 님들아 역사를 좀 배우라고. 얘는 고구려도 이랬다고. 진짜. 그렇게 수나라의 침입도 막아내고요. 당나라의 침입도 여러 번 막았습니다. 그래서 당나라가 고구려는 건들면 안 되는 곳이구나 하고 반포기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라가 아다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라가 성장을 하더니 백제를 똑같 패고 한강 지역을 차지하더니 당나라와 교류를 하기 시작하죠. 연락선이 닿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당이 연합을 해서 밑으로 위로 때렸죠. 그러나 고구려는 그것조차도 잘 막았어요. 근데 이제 대망리지가 나이가 이제 많으니까 죽을 거 아니에요. 연개소문이 이제 죽고 연개소문의 아들과 연개소문의 동생이 권력 다툼을 좀 심하게 하다가 한 놈이 당나라로 망명을 해가지고 앞장서서 고구려로 쳐들어오는데 이거는 못 막았죠. 고구려가. 맞다. 이것도 들어봤는데 니한테. 요거는 고구려가 못 막았죠. 어차피 고구려 사람이었던 거지. 네. 야 그럼 고구려는 고구려한테 멸망된 거네? 그렇지. 그렇다고 봐야지. 그 누구도 고구려를 멸망시킬 수 없었을 건데. 그렇게 고구려라는 나라는 어머 어떻게 자살골이야 자살골. 자살골이 아니지. 근데 그러한
그러한 위대한 국가 고구려라고 하는 거에 초석을 다지신 분이 근데 그거를 5년 만에 해낸 사람이 소수림왕이었다 이 말이지. 야, 엄청 희한한 나라다. 고구려라는 나라. 그냥 땅 넓고 힘센 나라. 정도로 아니네. 생각했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의 역사를 공부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족의 방파제라고 얘기를 해요. 민족의 방파제. 왜 민족의 방파제냐? 중국 애들의 수없는 침략과 북방 민족의 수없는 침략을 고구려 혼자 막았죠. 밑에 백제하고 신라는 몰라요, 사실. 아, 그 네. 백제와 신라는 괴롭힘을 당해봤자 외세의 괴롭힘을 당해봤자 우리보다 한창 열등한 하등한 민족이었던 일본 원숭이 해적들한테 조금 괴롭힘 당했던 정도에 불과했다는 거지. 맞네. 그런데 그러한 고구려가 사라지고 그 고구려의 뒤를 이은 발해가 사라지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는 중국의 사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늘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늘 중국의 사대를 할 수밖에 없었고 북방 민족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결국 당에서 내려온 거였잖아. 네. 요렇게 손잡아가지고. 근데 심지어 고구려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쳤으니. 그 민족의 방파제가 사라지고 나니까 우리 민족은 계속해서 이 북방 민족이나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역사를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혹은 지금 아마 아이들한테 고구려 역사를 얘기를 해주면 항상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아, 신라가 아니고 고구려가 통일했으면 더 좋았겠네요. 이거거든요. 이거거든요.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이제 그러한 이제 재밌는 가정이죠. 기분 좋은 가정인데 가정을 해보면 중국 눈치 안 봐도 되면 밑으로 일본한테 침략도 당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얼마나 컸을까 조선과 그 시기가. 그럼 아니 근데 고구려는 네. 하려면 삼국통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잖아. 백제 신라 따위야. 솔직히 고구려 입장에서. 네. 근데 침략 같은 걸 안 한 거잖아. 네, 위로는 다 전쟁을 하면서 음. 그냥 지켜낸 거잖아. 그냥 민족이라고 하면서. 그건 모르겠어요. 솔직히 고구려 사람, 백제 사람, 신라 사람들이 우리는 같은 민족이야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요만큼 땅이 있는데 네. 요만큼만 잡아먹으면 이제 요만큼 바다까지가 다 내 땅이야. 이걸 놔두고 있을 이유가 없지. 싸움을 잘하는데. 그러게요. 근데 굳이 원정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백제하고는 끊임없이 부딪혔어요, 솔직히. 그 소수림 왕 때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장수왕 때 한강을 한번 밟아버리고 나더니 그 이후로는 건들지를 않았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약간 아유 조그마한 것들 뭐 이러고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고고학자나 역사학자들이 하는 말이 또 뭐냐면 이 세 국가는 국가도 다르고 서로가 다른 민족이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으나 언어가 비슷했죠. 말이 통했단 말이죠. 말이 통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기 때문에 같은 민족으로 여기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는 거죠. 왜 그런 거 있죠. 그 중국도 보면 나라가 하나 가운데에 이렇게 황제 국가가 생기고 나면 나머지 제후국 이래가지고 그 밑에 왕 비슷한 이제 제후가 있으면 그 제후가 조공을 바치는 정도만 있으면 건들지 않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고구려가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 시절에 살지 않았으니까 이제 정확하게 이제 모르겠으나 왜 내려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삼국통일을 하지. 그런 했었어야지. 그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결국 어쨌든 역사가 아니 삼국통일을 하고 전쟁 잘하는데 일본도 좀 치고 그냥 잡아먹고 왜 안 했어 왜? 그럼 이만큼이 다 우리나라잖아. 네. 여기도 이렇게 올라갔고 요하가 여기 있거든요. 이만큼 지금 이거 뭐라고 지금 이렇게 한반도랑 이거 일본까지 그럼 여기 바다도 다 독도 싸우면 지랄이고 야 지금 내가 이렇게 그렸는데 옆에도 이렇게 그리기니? 근데 여기 강이 있어요. 요하예요, 요하. 아 여기가 아니야? 여기 백두산. 여기 요하예요, 요하. 요동이 여기예요. 여기 요동. 여기 이제 만주. 여기 우리가 이제 간도라고 부르는. 여기는 이제 북간도라고 부르고 여기는 이제 서간도라고 부르거든요.
여기 요 간도 땅. 여기도 사실 원래는 여기 북간도 땅 요쪽까지도 사실은 우리 땅이었어요. 응. 조선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땅인지 우리 땅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어. 이게 일본 놈들이 이 청나라에 팔아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요만큼 이제 사실 러시아잖아요. 근데 요렇게가 고구려 땅이었어. 아, 난 여긴 줄 알았어. 요동이 이 러시아 땅. 아니 중국 땅 빼고. 요화 요동 여기 요성. 그리고 이제 발해가 이제 요렇게가 요만큼이 발해였어요. 대동강 요렇게 요만큼이 발해였어요. 발해. 자, 이 팟캐스트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 요만큼이라고 얘기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나중에 발해는 언제지? 발해는 이제 고구려 이후인가? 고구려가 멸망하고 자 이제 고구려 멸망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이제 마칠 건데 네. 고구려 멸망을 신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잖아요. 나당 연합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데 이제 제가 지도를 그려 보면은 여기가 대동강이 흐르거든요. 여기가 원산 많이 있고요. 이 윗지역을 대동강 이북 지역을 당나라가 가지고 가고 대동강 이남 지역을 신라가 갖고 가게 됐어요. 아이씨. 나당이 연합했다가 당이 고구려 백제 멸망하는 걸 보고 신라까지 자기 땅으로 삼키려고 하자 신라가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나당 전쟁을 치렀고 당나라를 대동강 이북 지역까지 몰아내는 데 성공을 했죠. 이 봐라 신라야. 네가 당이랑 손잡아서 고구려 칠 게 아니지. 고구려 밑으로 들어갔어야지. 근데 이제 이 당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기에 큰 미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요 백두산보다 한참 윗지역에 동모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요 지역에서 이제 고구려 유민들과 이 지역에 원래 근거지를 살고 있었던 말갈족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발해를 만들었어. 연합을 해서 세운 나라가 발해였어요. 그 발해가 점점 성장을 하더니 여기 있던 당애들 다 몰아내고 이 땅, 요동 땅부터 시작해서 북쪽 지역까지 모두 차지를 하고 당나라와 대등한 관계, 신라와도 대등한 관계를 이룩한 아주 큰 나라로 성장을 했었던 거죠. 참. 근데 이렇게 막 그래도 막 땅이 넓어졌다가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아 그때 이 땅을 우리가 차지했으면 이게 있지만 이제 앞으로 세상에서 이런 싸움은 없을 거 아니야. 그럼요. 사실 전쟁을 해서 땅을 빼앗고 이런 건 없잖아. 없죠. 그냥 이렇게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살 거 아니야. 그럼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거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실. 근데 뭐 죽기만 죽고 뭐 사람도 제대로 못 살아. 아무튼 이 발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요 지역에 근거를 두고 있었던 거란족에 의해서 멸망을 하거든요. 근데 이 거란족에 의해서 멸망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발해의 멸망에 또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발해의 멸망에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어떤 썰이 있냐면 뭐 갑자기 망하거든요. 진짜 아주 갑자기 망해요. 귀족 안에 있는 귀족들끼리의 내분도 좀 있긴 있었는데 그걸로 망했다고 보기에는 기록이 너무 모자라고 정말 아주 갑자기 망하거든요. 발해가. 그래서 화산 폭발설도 있고요. 나도 그 생각했는데 네, 뭐가 터졌나 안에서 막 화산 폭발설도 있고 운석이 부딪혔다는 설도 있고 설이 많아요. 설. 그 정도 급의 자연재해다. 네. 화산 폭발 아니었을까? 그게 이제 좀 유력한 설이긴 해요, 사실. 그래서 발해의 멸망설이 있어요, 사실. 그렇게 어쨌든 근데 이 거란이라고 하는 게 발해 멸망에 관련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신라가 이제 후 고구려, 후 백제 이렇게 찢어졌다가 후 고구려를 차지한 왕건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 땅 전체를 고려가 차지를 하단 말이에요. 고려라고 하는 나라의 정체성은 뭐냐? 나라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겠다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진출을 하는 거를 목표로 삼고 있었던 나라가 고려인데 당연히 거란하고 친하게 지낼 리가 없죠. 우리의 형제 국가임에 우리 아버지 국가일지도 모를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하고는 친하게 지내지 않았죠. 그러나 고려는 안에 귀족들이 아이고 밑에만 있어도 되지 뭐 굳이 위로 올라가냐라는 생각을 가진 귀족 애들이 쭉 집권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이 위쪽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름 아깝다. 아 진짜 고구려 광개토대왕 위로만 가지 말고 밑으로도 그냥 잡아 먹어버리지.
장수왕 때 사실 남진 정책을 펼쳤죠. 그래서 한강까지만 딱 차지하고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죠. 그래, 딱 그냥 통일을 다 시켜버리고 일본까지 먹어버렸으면은 일제강점기 따위도 없었을 거고 지금도 엄청 잘 살았을 것 같아. 모르죠 그거야. 하기야. 그래서 이 시절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누나가 하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학생들이 합니다. 내려갔으면 어땠을까요? 그러게 말이다. 이건데 뭐 아무튼 지금 우리가 이 방송의 핵심 내용은 이 고구려의 전성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5년, 네, 10년이라고 했을 때 네, 그 초석을 다진 소수림 왕의 얘기죠. 근데 그 소수림 왕의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화요일에 말씀드렸던 고국 원왕의 바닥짓기가 제일 중요하다 사실은. 고국 원왕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소수림 왕의 시기도 있었던 것이 아닐까. 나는 지금 소수리망이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죠? 내 인생의 시기가 소수리망이지 않을까? 아 바닥 찍고 지금 다지고 있어요 내실을. 그래요. 이제 어. 10년 너무 길다. 그 이후 120년을 바라본다면 죽을 건데, 10년을 바라봐야 되는 거고 그 이후 야. 120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면 이제 뭐 야 진짜 그 3년 고생하면 30년 인생 핀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네. 소수림왕의 어떤 의미를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소수림왕이. 얼마나 고생이었을까. 지금이야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하겠지만 태자 때부터 사실 엄청난 전쟁을 치렀고 즉위하고 나서 5년을 다지고 난 이후에도 극심한 가뭄도 겪어봤고 그러니까. 그리고 좀 괜찮다 싶어갖고 백제 때려봤는데 그 이후로 백제랑 3년 넘게 계속 전쟁을 해요. 그게 그냥 별 얻은 게 없는 그런 전쟁이었다라고 단순히 말하지만 사실 엄청 잃은 게 많을 거 아니야. 그렇죠. 거기 얼마나 그 곡식이 들어갔을 거며 훈련시키는 자본이 들어갔을 거며 그렇죠. 잃은 게 많은 거지 사실. 땅에 왔다 갔다 안 한 것뿐이지. 네, 힘들었어요 사실. 야 이게 고구려를 배울 때 그 번성기 번영기, 전성기. 전성기만 배우고 막 광개토대왕이 이렇게 싸움을 잘했고 막 뭐 장수왕이 어떻게 했고 막 이것만 배웠진 않았겠지. 네, 소수림 왕은 여튼 그것만 네, 인상 다루긴 깊었는데 다뤘을 그 전에 소수림왕과 고국천왕, 고국원왕. 고국원왕. 야 고국천왕도 누군데? 고국천왕 그 전에 아유 씨 한참 진짜. 전에 있었던 왕. 그러니까요. 그분들의 시간이 있었다는 걸 알 필요가 있죠.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네. 인지하게 되네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역사 공부를 하실 때 그래서 그 고국 원왕은 아주 그냥 뭐 백제하고의 전투에서 전사한 비운의 왕 뭐 요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이후 소수림 왕이 내실을 다지는 정책을 펼치는 거에 어떤 굉장한 영향을 끼쳤던 군주로 생각을 하시면은 공부하시는 거나 이해하시는 거에 좀 더 이해가 편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이번 주는 우리 토요일 어떻게 되나요? 고민이네요. 여전히 온라인으로 해야 되겠죠. 그쵸. 근데 이게 너무 아쉬워. 이런 얘기를 이제 이게 앞에 앉혀놓고 두고 소통을 하면서 하고 싶은데. 같이 막 이야기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오늘 아침에 또 5명의 확진자가 더 나왔다고 하니 미치겠다. 그렇습니다. 여튼 몰아서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군주 믿고 5년 딱 다져놓으면 내 말이 120년이 편하잖아 라는 내 생각을 말이 좀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런 외세가 쳐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외세니까 코로나죠. 코로나가 지금 이 대한민국 땅을 이제 쳐들어왔을 때는 다 단합을 해서 지키는 거예요. 좀 욕하고 있고 까고 있고 뭐 욕하고 까는 것까지는 오케이 할게요. 아니 저것에 야 진짜 고구려보다 못하지 않니? 위기의 상황 아까 뭐라고? 뭐 지극끼리 싸우다가도 외세가 침입하면은 일단 맞고 보자. 싸움 그만하고 전쟁부터 하자라며. 그 지금은 외세가 침입하면 어예 하고 나눠져서 지극끼리 싸우고 있잖아 지금. 일단 누군가가 혹은 코로나가 쳐들어왔을 때는 다 같이 단합을 해서 좀 지키는 거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좀 방역에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협조를 진짜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들이 그래요. 엄마 코로나 대체 언제 끝나? 이랬다. 5살짜리가 그랬어. 5살짜리 지금 소원이 뭔지 알아요?
마스크 벗고 키즈 카페 가는 게 소원이래. 와 울컥하더라. 근데 그러면서 코로나 언제 끝나 이러는데 옆에 있던 9살짜리가 끝이 안 날 수도 있대. 내가 진짜 정말 너무 슬프더라 진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어른들이 잘해야 돼. 애들이 무슨 죄냐고요 지금 애들이. 맞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코로나를 얼른 끝내봅시다. 내일 아무튼 강연 역시도 온라인으로 네. 화상으로 혹은 녹화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이런 거 진짜 보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온라인만 했었으면 아쉬움이 덜할 텐데 앞에 오프라인의 있었던, 그 웃음들과 그 표정들을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아쉬운 것 같아. 맞아요. 빨리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번 주 고구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